자, 오늘은 피터 드러커의 자기계약 노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이 책은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또 피터 드러커고, 예, 대단한 할아버지예요. 왜 이 책이 대단할까요? 대단한 사람이 써가지고, 대단한 게 쓴 것도 있지만, 이 책을 1960년도에 썼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고로 몇 년 전이야? 48년 전에 썼어요. 48년 전에 쓴 책 치고, 그러니까 48년, 1960년도면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해방을 한 건 아닐 테고. 그죠. 경제공황이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잘 살아보세요, 컴퓨터도 진짜 한 대도 없을 때, 이 사람은 48년 전에, 약 40년 전에, 지금 경영자들이 많이 고뇌하고 있는 걸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느냐? 이제, 통찰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제일 좀 많이 봐야 될 게, 현 시점에서 이걸 봐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피터 드러커라는 교수님이 한 48년 전에 내다봤다라는 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좀 많이 배워야 돼, 이 책에서. 이 책에서 피터 드러커, 유명한 할아버지죠. 뉴욕 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컨설팅을 못 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교수 자체가 외부 컨설팅을 하는 거를 학칙에 의해서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했죠. 근데 워낙 미국 국가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내노라는 회사에서 컨설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커 시리즈는 현대 경영을 하고 비즈니스 한다는 사람은 한번 일모범직한 책이에요. 1966년도에 초판이 나왔어요, 이 책이. 그리고 지금은 2008년이고. 그죠? 자, 그러면 1966년에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총 책은 8섹터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용어로 지식근로자라고 말을 해요. 지식근로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도 그 당시에는 지식근로자보다는 아마 노무하는 사람이 훨씬 육체노동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식근로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이펙티브하게, 이펙티브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인데 여기서의 용어는 성과를 내는 실행자라는 소리예요. 성과를 내는 실행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익히 들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피터 드러커가 제안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공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헌하는 방법,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 프랭클린 다이어리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방법, 그다음 의사결정에 미치는 방법, 목표를 달하는. 제가 이 책은 예전에 사서 봤지만 이 책은 제가 줄을 엄청나게 많이 그을 정도로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어느 정도 좋다라는 얘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최강 비즈니스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그건 피터 드러커가 뭘 봤냐면 일단 육체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를 봐요. 오케이? 자, 육체 노동자는 대부분의 업무가 뭐예요? 측정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구두 몇 컬레 만들었느냐, 옷 몇 컬레 만들었느냐, 옷은 컬레가 아니죠. 옷 몇 벌 만들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능률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실 때 능률, 효율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육체 노동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지식 노동자들은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산업의 엔지니어겠죠. 그죠? 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66년도에 본 거야. 근데 지식 노동자들은 성과가 아무래도 이 사람보다는 어때요? 측정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것보다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도대체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잡는데, 일단 피터 드러커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성과를 내려면 창의력, 지식, 경험, 지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산재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통합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예요? 뭘로 통합돼야 되냐면 목표 달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신입사원들이나 대부분의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 달성보다 뭘 많이 보냐면 노력 자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과정 중심적.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거기다가 인풋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피터 드러커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네가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네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목표가 없으면 능력을 묶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목표로 묶어야 되는 거고, 습관화돼서, 그러니까 자꾸 목표를 달성하려는 능력이 습관화된 실행력으로 나왔을 때 최강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새 지금 2000년도 들어서 목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목표가 없으면 묶을 수 있을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목표 달성의 실행력이 뭐냐? 첫째, 이 사람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습관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능력을 크게 되게 중요시 봐요. 이 사람이 보는 건. 첫째, 시간의 관리 능력. 창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의 관리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시간 투자할 거 투자해가지고 업무 시간 내려내면은 오전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어떤 업무하고 시간을 좀 쪼개서 활용하지 않는 사람. 오케이.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시간의 관리 능력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피터 드러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오늘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시간은 언제나 적자 상태예요. 그죠? 시간은 언제나 공급 부족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계속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을 뿐이야, 시간이. 그죠? 그래가지고 영화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멸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강의를 듣다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짜투리 시간을 많이 모으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피터 드러커는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비즈니스맨들의, 지식 근로자들의 시간 관리 능력은 뭐냐면 연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연속된 시간.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5분씩 쪼개가지고 3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으로도 연속된 시간에서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가 시간 관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키워드가 성공하는,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성과를 내는 이 비즈니스맨들은 왜 권한 위임을 하느냐? 사람들한테 왜 일을 맡기느냐? 왜 맡길까요?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속된 시간,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면, 아무래도 성과가 안 나는 업무들 있죠. 이 업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권한을 이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연속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한이임을 하고, 자기는 뭐만 해요? 하루 종일? 하루에서? 아마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업무에 이렇게 집중화돼서 일을 하는 시간보다 뭐가 더 많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불러다니는 시간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성과를 못 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은 뭐예요? 권한이임을 통해 가지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애들한테 맡기고, 나는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개념에서 시간 관리 능력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의 능력 배치 능력.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어떻게 자원을 배치시켜가지고 최적의 시너지를 끌어낼 것이냐. 이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 의사결정의 정치력. 제가 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냐. 오케이? 자, 이 능력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실행력은 어떻게 했을 때 내 걸로 될 수 있을까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건 뭐 40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몇 년이야? 34년에다가 팔아면 42년이구나. 42년 전에 피터 드러커가 바라본 걸 지금 사람들도 이미 다들 동원하는 게 뭐냐면 실력이랑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도 이 독서 경영을 들어봐도 하는 걸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래. 지금 제가 독서 경영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것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성과가 안 나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을 해서 내가 습관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 세 개를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커 교수님에 의하면. 자, Effective Executive라는 게 뭐냐? 이게 CEO라는 말도 이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있어서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인들, 일반 사원들도 다 경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현대 조직의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왜 이런 경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지식 작업은 부하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규정이 되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대부분의 배치 능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오케이? 또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되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왜 목표 달성이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우느냐? 첫째,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내 목적에 투여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한 통계 조사 보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서 자기 일을 하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대요. 대부분이 뭐냐면 담배 피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사장님 부르면 어디 가야 되고 이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성과를 많이 못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나밖에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업무가 되게 줄어들어. 근데 막 사람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직에 힘을 내려면 묶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일상의 업무.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좁은 시야로 인해서 협력의 부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식을 생산한다라는 것은 지식 자체로만으로는 어떤 아웃풋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획 하나만 가지고는 아웃풋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 지식을 응용해서 활용을 할 때 성과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시야가 너무 좁다 보니까 뭐예요? 시너지 발굴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고요. 그죠? 속칭 말하는 요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테니까. 네 번째 이유는 뭐냐? 내부자로서의 비즈니스맨. 이건 뭘까요? 조직 안에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일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가 내부로 딱 규정이 돼서요.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으면은 뭐에 제일 가까워요? 외부랑 제일 가깝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지향적인 일을 해야만 성공을 하지 내부 지향적인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뭐예요? 계속 일이 얽힌다라는 거죠. 내부는 대부분 유지 차원에서 나오니까, 유지 차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일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
이 네 가지를 극복해야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네 가지의 업무를 성과 내는 사람은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업무에 많이 엮여 있으면 뭐야? 성과를 내긴 글렀다 이거죠. 자, 그럼 최강 비즈니스맨의 시간 관리 능력을 한번 보면 비즈니스맨에게 시간이란 뭐냐? 아무리 수요가 커도 할 게 아무리 많아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간은 뭐냐? 공급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컬의 말에 의하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낸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일단 일반인들의 시간 관리 능력이 첫째 이거예요. 절약한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건성건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느냐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냐에 쓰느냐의 문제지 시간을 절약만 한다고 해가지고 답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간이 많아가지고 성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기 종묘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들은 다 성공을 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을 하려고 하면 성공을 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똑같아 의미가. 돈을 절약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죠? 성과를 낼 만한 일에 내 시간이 몰입이 되어 있으면 성과를 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거에 되게 많이 돌아가 있으면 뭐예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려고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많이 사는데 다이어리를 산다고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이어리를 보면 별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만큼 잔일을 많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과를 내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짜투리 시간, 이 얘기는 부자학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게요. 조금 뭐 100원, 200원 모으면 그게 큰 돈이 된다고 하죠. 그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100원, 200원 모아서 큰 돈은 절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푼돈일 뿐이야. 그러니까 푼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자가 못 돼요. 그죠? 짜투리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시간이 중요하다고? 성과를 내는 시간, 어떤 시간? 연속된 시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보고서를 써야 돼. 그러면 정말 보고서를 쓰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돼요. 대부분. 그죠? 근데 쓰기 전까지 이 몰입하는 단계에서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쓰다가 그 몰입이 끊겨. 누구에 의해서요? 그쵸?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CEO나 이런 사람들은 비서를 둬서 사람 절대 들여보내지 마. 오케이? 전화 연결하지 마.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쵸? 연속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번 창시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자유재량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내 의지에 맞게 시간을 연속해서 쓸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책을, 이 피터 드러커의 책도 그래요. 이 피터 드러커의 책도 1시간이면 읽어. 근데 이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시간이라는 연속 시간을 잡아내기가 어렵고, 두 번째, 1시간이라는 시간에 몰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조금 그런 적이 있죠. 읽다가 조금 이렇게 표기해보고 그럼 어때요? 기억 하나도 안 나. 그쵸? 기억이 안 나. 뒤만 기억나. 근데 쭉 연속해서 쭉 읽다 보면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거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끊겨버리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저자가 말하는 통찰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급한 것부터 일단 처리한다. 어때요? 중요한 것부터.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그 급한 것도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뭐 IT를 관련해서 뭐 서버가 나왔는데 막 업로드가 안 되는 그 당장 그거 하고 지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급한 것부터 처리를 피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난 조직의 내부자라 그래. 그러니까 조직의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어쩔 수 없이 계속 급한 것부터 하다 보면 변명은 돼도 장기적인 전략은 못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급한 것부터 안 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되게 잘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공이 어렵죠. 자, 그럼 지식 근로자들,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최강 비즈니스맨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일단 시간을 투자해요. 오케이?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죠. 돈을 절약하는 걸 뭐라고 해요? 저축이라고 하는 게 요새 저축해서 돈 버나? 지금 뭐예요? 펀드하죠. 그렇죠? 돈을 굴리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해야 돼. 어디다가? 제일 아웃풋이 많은 데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게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과를 내는 일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 하고 있다라는 게 더 바람직한 시간 관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연속된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스트레이트로, 2시간이면 2시간 스트레이트로.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과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의미 있는 것부터 하기. 이건 대표는 이런 것만 해요. 그죠? 대표가 아닌 사람들은 뭘 시켜요? 대표가 급한 걸 시키죠. 왜 급한 걸 시켜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왜 급한 거 지가 안 하고 왜 시켜요? 지가 연속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일을 하다 보면 대표가 그 일을 모든 걸 하다 보면 뭐예요? 정말 대표만큼 총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즉 자기가 의미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급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성과를 못 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뒤에서 조금 보면 그러면 초짜 비즈니스맨과 최강 비즈니스맨의 시간 따라잡기를 한번 보면 첫째, 일단 시간을 기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을 쓰고 나서 바로 기록을 해라. 그러지 않고 저녁에 기억을 해서 하게 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지.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야. 왜? 기억은 망각이거든. 대부분 그러니까 시간을 기록한다는 건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여했는가를 자기가 알아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뭐 이 일 했고 이 일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한 일에 업무로 나누는데 시간에 얼마만큼 인풋했느냐. 어떤 게 이펙티브하냐면 노력을 최소화했는데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게 성과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째, 필요가 없는 일. 시간 낭비형 일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자기경영 노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내가 내 시간을 기록해 보는 거야. 도대체 내가 시간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왜 이렇게 기록까지 해야 되느냐? 시간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자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필요 없는 일, 시간이 없는 일은 어떻게 해요? 급한 거. 안 할 수는 없죠. 이런 건 다 표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화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꼭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표준화해서 다 단조롭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런 얘기를 뭘 하냐면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해야 돼요?
컴퓨터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왜? 컴퓨터가 왜 이런 일을 해줘야 될까요? 인간인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일을 안 하고 이걸 하게.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안 하고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용역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은. 그래서 작은 조직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큰 조직이면 큰 조직일수록 뭐가 안 좋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왜? 그렇죠? 이리저리 상호작용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최소한 나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권한이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소한 나만큼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뭐예요? 일을 나눠줘야 돼. 왜요? 그렇죠. 어떤 시간, 연속된 시간을 확보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속칭 말하는 슈퍼맨증 걸린 사람들은 성공하기 글렀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건 뭐냐? 내가 생산적인 일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지 시간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게 권한이 이미.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할 때 커뮤니케이션 서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 쏟아부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그러죠.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런 부분은 매뉴얼화, 단조롭게 규격화해 놔야만 그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걸 매번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소모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목표 달성과 상관없는 일, 비생산적인 일을 찾아서 제거한 후에 통합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런 일을 다 빼고 나서 통합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유재량 시간을 확보해서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시간을 다 빼내고 그런 시간을 다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렇게 틈틈이 갭이 있는 대로 뭉쳐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놔야 돼요? 연속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43년 전에 본 거야. 왜 많은 CEO들이 아침에 일을 하는가를. 그죠? 아침 시간이 가장 성과가 나오기가 쉽고, 두 번째, 아침 시간이 가장 그쵸. 그 시간이 뭐예요? 드러크가 말하는 연속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시 출근하면 9시까지는 애들이 없어서 3시간 동안 뭐예요? 자유재량 시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쭉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이 없고 오후에 오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성과, 의미 있는 일을 하기보다 뭐예요? 의미 없는 일에 대부분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아니면 새벽에 하든. 그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안 건드니까. 그죠? 네. 자, 질문을 통해서 시간 관리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생각해보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걸 규격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나만큼 하는 거는 뭐예요? 권한을 이임시켜 아까처럼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그땐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뭐를 해요 요새? 자기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왜? 그 사람들이 뭘 일을 하려면 일단 일정 수준까지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2대8의 법칙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과는 20%가 내는 거거든. 왜 20%가 낼까? 시간 차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재밌는 얘기예요. 성공을 하려면 연속된 시간을 내가 자유재량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피터 드러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책에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자유역량 시간을 네가 갖고 있으면 넌 이미 성공한 거다. 3시간 있어요? 제가 그런 거는 오전에는 무조건 내일 하려고 건들지 말라고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했는데 사라진 그런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나오잖아. 조직의 내부자로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성공이 어렵겠죠. 세 번째 말은 뭐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시간만 낭비시키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합쳐서 뭐냐면 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일단 두 개를 알아야지.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렇게 먹고 뭐 회의 참여해서 하고 뭐 하는 거는 상호작용의 일일 뿐이지 내 성과를 내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의 말에 의해서도 하루 3시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의 장은 성과 내기가 쉽다라는 게 그런 거를 자유재량 시간을 늘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성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대표가 돼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재량 시간을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최강 비즈니스맨의 목표 관리 능력은 뭐냐?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창희 씨도 아마 신입사원한테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일할 거예요? 우리 회사 오면. 그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 노력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은 정확히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성과를 내겠습니다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노력을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최강 비즈니스맨의 목표 관리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조직이라는 게. 그럼 조직 차원에서 성과를 내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엮여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조직 차원에서 나중에 이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 혼자로 성공하는 걸 프리랜서라고 하죠. 근데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사람을 이렇게 갖게 돼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니즈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공헌이라는 거예요, 공헌.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직 전체의 목표에 내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첫째, 개개인별로 목표를 따로 세우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목표가 작아요. 개인이 조직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첫째, 개인의 한계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두 번째, 조직 안에 들어가서 더욱 큰 목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헌하지 않고 자기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목표가 상당히 낮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조직이 원하는, 조직이 추구하는 성과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성과를 낸다라는 건 지 혼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과 위주의 생각만 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오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코업은 무시하게 되고,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죠? 그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성과에 눈먼 장군이 꼭 난리치죠. 그죠? 그러니까 막 성과를 내겠다고 무조건 쫓아가다가 다 몰살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때는 그게 아니라 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의 큰 목표에 뭘 공헌할 수 있을까? 공헌이라는 말이 컨트리뷰션이라는 말이죠. 공헌을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게 최강 비즈니스맨의 목표 관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헌과 제너럴리스트의 차원이 뭐냐면 내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수많은 팀원들이 있어요. 이 팀원들이 어떻게 있느냐? 다 수평적으로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성과를 내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러니까 잘 보면은 대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대표? 근데 아까 앞서서 얘기했죠.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개개인의 사원들도 다 대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대표라는 게 자원을 배분하고 최적의 시너지를 끌어내는데 내 안에도 창의, 경험, 지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어떻게 뭉쳐내서 어떻게 끌어내느냐. 즉
내가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 이들이 추구하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만 뭐가 나오느냐면 첫째,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성과만 내려다 보면 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막 가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가 되면 시간 자원 확보가 쉬워져요.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대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드러커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회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회사는 성과 내기는 어렵다. 회의가 짧으면 짧을수록 성과 내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요. 회의 길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개발의 명확화. 이게 뭘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내가 뭘 개발을 해야 되느냐는 내가 내 조직에 뭘 공헌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자기 개발을 하겠죠. 자기 개발을 해서 공헌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하는 잘못된 성과예요. 그쵸?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공헌해야지가 아니라 공헌을 하기 위해서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조직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팀워크가 활성화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냐? 기회 부여를 통해서 인재 육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뭘 그럴까요? 권한이임을 시키니까 그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그쵸?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뭐냐? 조직은 연속성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부여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 다섯 번째. 자기관리 능력은 뭐냐? 자,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초짜들은 자기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전인적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다방면 차원에서. 근데 프로는 뭘 늘리냐? 어떻게 늘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늘리고, 얘는 이렇게 늘리고. 그럼, 얘는 이렇게 늘리면 여기가 비어있죠? 이거는 그냥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나머지 부분은 뭘로 채울까요? 그렇죠. 코업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켜놓고 공헌이라는 거 빼지면 뭐가 돼요? 조직은 시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최강 비즈니스맨의 자기관리의 스완 매트릭스가 뭐냐면 S를 강화한다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강화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번째, 그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건 누구예요? 그란. 그렇죠? 나의 상사, 나의 부하. 그러니까 상사를 이용할 때, 부하를 이용할 때 그 사람이 못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잘하는 것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거나 뭐 할 때도 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문제를 삼으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과가. 자, 그럼 최강 비즈니스맨 자기 진단 체크가 드러커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강점을 키우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 걸 일단 알아야죠. 꼭 과거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다분히 어려운 일인데도 일로 치부되지만 나로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있어요? 네 번째. 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습득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죠. 다방면 교육을 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보단 내가 잘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자기관리 수완 매트릭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네. 해봤어요,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점은 하나면 되는 거야. 여러 개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면 강점이 아니죠. 하나야 되고 강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돼야 돼요. 그죠? 드러커도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최고인데
강점을 활용하는 능력, 강점을 계속 사용할 수,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좀 잘해.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가던 그런 기회에 내가 자꾸 노출이 돼야 강점이 강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O는 제가 말했죠? O는 외부에서 나온다고. 자, 여기서 아까 나왔죠? 삼각형에서 가장 내부로서의 프레셔를 안 받고 상위에 있는 사람, 외부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CEO라고 해요. CEO는 O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때 얘기했죠? O가 노출이 되면 뭐가 따라서 노출이 심해져요? T. 그렇죠? 그렇죠? 그럼 T는 일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매트릭스가 계속 만들어서 단 하나의 장점이 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이게 자기관리 스와트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뭘까요? 기반이.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기회라는 자원을, 그러니까 여분을, 영양분을 계속 주면 강점이라는 걸 하나 키우는 거야. 그 강점 속에서 뭐가 나와요?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기회에 더 깔려있는 토반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자님 말씀 같지만 의미하는 게 나도, 그러니까 책을 볼 때마다 나도 느끼는 게 되게 커요. 결국 내가 잘하는 거에서 성과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잘하는 거를 하려면 내가 잘하는 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야 돼. 그죠? 근데 그러니까 약점 속에서 성과가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약점은 이지라는 거죠. 들어가는 이런 말이 약점은 두통거리래. 그럼 기회의 토반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력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근데 기회를 해가지고 자꾸 이 기회를 약점으로 응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점을 강화하는 기회를 잡으면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성과를 못 냈다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문제야.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아니죠. 이 세 개는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 의도성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문제. 안 그럴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 뻔한 얘기를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가장 미스테이크 형이 뭐냐면 요거 알아. 용기도 있어. 기회를 잡아. 그리고 약점을 키워. 그러니까 약점을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거가 좀 못해요. 그런 거 많이 봤죠. 전 이걸 못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못 쓴다고 하면 안 쓰는 게, 그러니까 못 쓰니까 안 쓰면, 그러면 내가 못 쓰니까 그거 못하면 뭘 잘해? 난 쓰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잘해. 그럼 그걸 키운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죠. 수업을 듣고 뭐를 해봐도 사람들은 못하는 거래요. 그죠? 창희 씨도 그래? 사람 심리 상태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건 과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못하는 거 다 빼면 없대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자체를 못하더라도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꼭 못하더라도 있어야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이명박 씨도 하나를 잘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을 할 때도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도록 교육을 받아야지 못하니까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드러커에 의하면 성공은 물 건너 갔다 이러죠. 그죠? 참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오케이? 성과는 강점에서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럼 강점은
강하게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강점을 그러니까 군인이 싸움을 잘하려고 하면 전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전쟁에 나가면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계속 하지 않으면요. 나무가 안 자라겠죠. 나무가 안 자라면 영웅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 1개월 단위별로 가서 자기가 자꾸 추적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피터 드루커가 아까 그런 말을 했죠. 기록하지 않으면 그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대강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한다라는 건 내가 밥은 먹었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드루커는 뭘 말을 해요? 밥을 먹었는데 네가 연속해서 얼마나 먹었냐고. 그 밥을 먹는데 얼마만큼 투여했냐고. 밥을 먹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투여한 그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몇 시간, 몇 분. 근데 그건 기억에서 안 나오니까 실제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왼손잡이인지 자기가 오른손잡이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도 모르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막연히 나아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드러커가 대부분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기업 차원에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개인을 위해서 쓴 책 중에 한 권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책은 왜 지금 되게 소중한 책이냐면 왜 소중할까 해서 He's dead.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만약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살아있다면요 이 책이 진보할 거야. 그죠? 예, 43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다르게 왜 다르게 생각할까요? 다른 인풋이 들어오면 생각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상사도 똑같아요. 상사를 재수없게 보면 안 되고 상사를 이런 말을 해요. 드러커는 상사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상사를 사람 인격체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을 뭘로 봐야 돼? 하나의 자원으로 봐서 상사를 자원으로 봐서 그 자원이 가장 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상사를 연맥여. 오케이? 제 일을 못해서. 그럼 걔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자기가 2인자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주식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 상사가 떨어져 나가면 2인자가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오케이? 그 외부에서 영입된 자는 누굴 끌어들여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낙가상. 그죠? 그러니까 내 상사가 잘하는 일을 찾아내서 걔가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 공헌이라는 거예요.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상사가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방법이 뭘까요? 상사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면 회사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사가 강점을 활용해서 상사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스스로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쓸 때도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읽고 나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물어보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고 만약 읽고 나서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뭐예요? 읽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읽는 거를 잘하게 하려면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읽기 쉽게 쓰고 성과, 결론을 앞에다 써줘야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더 그러니까 읽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약 듣고 나서 읽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워줘야죠. 만약 내 상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치를 생각하고 실무를 한다면, 그러면 보고를 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팀장님,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팀장님이 누구와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상사의 장점을 더 잘하게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상사가 출세를 하면 같이 뭐예요? 출세를 한다는 거죠. 왜? 조직의 내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싫으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싫으면 나가서 혼자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한번, 조직에서 성공을 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혼자서 뭘 한다라는 건 그때는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결국 그때도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고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고용주가 있어야 고용인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최강 비즈니스맨의 업무 처리 능력까지만 보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초짜 비즈니스맨들은 이런 거에 많더라고요. 이런 게. 슈퍼맨. 뭐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난 한 번에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 그렇죠?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프로 비즈니스맨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첫째, 업무를 분석한대요. 업무를 분석한다는 게 뭘까요? 업무를 왜 분석할까요? 조직 구성을 하고 필요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찾으려고. 그죠? 그 의미예요. 중요한 걸 찾아가지고, 창희 씨 말이 맞아요. 중요한 걸 찾아가지고, 중요한 거, 의미 있는 건 내가 하고. 근데 내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내가 슈퍼맨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러면 이거예요. 업무 분석을 한다는 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번에 한 개씩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사람들이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럴수록 일은 더 어려워져요. 자, 왜 한 번에 한 개씩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의 성과는 연속된 시간에서의 집중력과 몰입인데,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려다 보면 집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한 번에 한 개씩 한다라는 건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한 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몰입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한 개씩 한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과거와의 단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뭘까요? 과거는 피터 드러커는 비생산적인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업무를 하는 건 과거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이란 과거의 결과물이거든. 그죠? 그러면 생산적인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왜 과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성과를 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를 정리해야 된대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성공했던 거를 계속 미래에도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렸느냐? 시간과 적절성을 따져보면 오늘이라는 건 아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장 오늘의 이점에서 가장 타당성이 제일 좋아. 그죠? 근데 성과를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퍼포먼스의 갭이 발생하죠. 그럼 요때는 요게 제일 적당해서 했지만 하다 보면 뭐예요? 그 옛날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태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뭐예요? 과거와 단절돼서 새로운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바일, 예를 들어 모바일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또 성공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는 어떤 조건이 딱 맞아 성공을 한 거야. 근데 그건 또 성공한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가, 이건 계속 변동을 하는 거고, 시간이 변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최강 비즈니스맨들의 우선 수인식 업무 처리 방식이 뭐냐면, 보세요. 이게 뭘까요? 비가 오자. 이게 바로 프레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프레셔가 내려와. 그러니까 누가 가장 프레셔를 덜 받겠어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뭐예요? 프레셔를 제일 많이 받죠. 프레셔를 많이 받는다는 게 뭐야? 일상의 업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이를 통해서 그리고 내부 조직자로서의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결론적으로 뭘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자유, 재량,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격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운 일부터라도 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을 빨리빨리 해놔가지고 뭐예요? 가장 성과를 내는 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낸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자원이 그 시점에 딱 맞았을 때 성과가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지연시키는데 지연을 하게 되면 좀 더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하면 대부분 뭐예요? 성과를 못 낼 거라는 거예요. 왜? 좀 더 검토를 해보는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딱 말하는 최적치가 변동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더 검토를 해보자라고 한 일주일 후에 생각을 하고 또 했어. 그럼 대부분 빗나간다라는 거죠. 왜? 그때의 최적치는 일주일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드러커가 말하는 게. 자, 그럼 최강 비즈니스맨의 의사결정 방법은 뭐냐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대표나 뭐 이런 거를 자기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목표라고 하면 그 목표에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을 쓰고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쵸. 그게 바로 성과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그 몰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갖게 되면 뭐예요? 성과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잡으려고 회사를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회사를 나오면 자유재량 시간이 무척 늘겠죠? 그죠? 근데 드러컨 이런 얘기 하자. 최소 3시간이라고. 그럼 회사 내에서는 할 수 없느냐?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회사 내에서 할 수가 없는데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시간에 내가 너무 많이 투여가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회사 내에서 일을 배분하고 할 수 있는 내가 플랜을 세워야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뭐냐? 회사에서 내가 배우는 강점이 내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가게 되면 뭐가 돼요? 아이템을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단절된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회사를 딱 나와가지고 뭐 한다라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되면은 뭐야? 자기 장점을 끌어낸다. 장점은 대부분 조직 안에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뭘 돈을 떠나고 뭐 아이템을 떠나기 전에 그런 모든 부대적인 그것도 하나의 성과죠. 그게 자유재량 시간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째. 그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5단계 의사결정을 하는데 일단 문제를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2번째, 문제에 대한 명세서. 그러니까 명세서가 뭐냐? 내 문제를 스페시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광의해지겠죠. 그죠? 자, 그 3번째, 문제를 검토해보고 4번째, 문제 해결을 실행한 다음에 피드백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문제 인식이 뭐냐면 문제는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해요. 일반적인 문제와 예외적인 문제가 있대요. 일반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문제는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야. 예외적인 건 특수한 문제들.
대부분 문제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외적인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문제는 어때요? 여기다가는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해요. 노력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반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걸 했어요. 예전에 그 문제 해결력에서. 그렇죠? 일반적인 문제는 뭔 문제냐?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문제는 증상적인 문제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손을 안 씻어서 자꾸 배가 아파. 그럼 배가 아픈 건 뭐예요? 증상적인 문제라는 거지. 손을 안 씻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문제고. 그래서 언제나 성과를 내는 비즈니스맨들은 모든 문제를 다 일단은 일반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예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인가? 예외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외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드러커는 30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대부분은 다 일반적인 문제가 증상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이 증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증상에 매달리면 뭐가 안 될까요? 본질을 볼 수가 없고 일이 늘죠. 그렇죠? 일을 해도 뭐예요? 계속 나와.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자, 그런 얘기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문제의 명세서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케이? 최소한. 그래서 이 모든 대부분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생각할 때는 대부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에 또 다른 말은 뭐냐?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죠?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증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케이스로 두 개를 얘기해줘요.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은 뭐냐? 간결한 명세서. 나의 문제는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걸 하면 된다. 라고 써놓고 나 생각해보는 거야. 이게 바로 최소냐고. 그쵸? 이게 만약 최소냐 아니면 가장 그냥 쉬운 거냐. 최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최소를 한다는 건 계속 본질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최소한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문제를 사실로 보지 말고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사실로 보면 답이 하나도 안 나온대요. 문제를 해석해서 뭘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본질적인 게 뭐냐? 그렇죠. 손을 안 씻는 거냐? 아니 뭐냐 도대체? 그거를 찾아내야 되고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할 때는 사실을 해석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문제를 검토한다는 건 문제를 데이터로 보지 말고 문제를 직관으로 봐라 라는 얘기를 해요. 너의 직관과 너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디몬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황금납침판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디몬이라는 개념이 나요. 디몬이 뭐냐면 신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신이야. 그러니까 디몬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데 그 사이에 나와 영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납침판에 보면 디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번 봐봐요, 저녁에. 그러면 디몬이 아프면 내가 아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네 내부에서 디몬이 말하는 게 있을 거래요. 그걸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자꾸 데이터만 보다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뒷북을 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또 생기니까. 잘 봐요.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봤다라는 건 이미 터진 걸 가지고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본다라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증상만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본질적인 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직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커는 되게 위대한 말을 해요. 뭐냐면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아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A는 B다, B는 C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대강 생각을 해서 장점이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컴퓨터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에 우리가 인터넷이 없으면 컴퓨터로 뭘 할 수 있을까는 지금 애매하고, MS가 없을 때 컴퓨터, 정말 트랜지스터에 나왔던 그 당시에 컴퓨터를 보고 이미 이 사람이 43년 후를 본 거야. 컴퓨터가 도대체 해주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뭘 해줘요? 컴퓨터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 컴퓨터가 컴퓨트, 이 사람 말은 뭐예요? 컴퓨터라는 말은 계산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계산한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그 데이터로 가가지고 가장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확률을 주는 것, 아니 확률이 아니야. 오차 범위를 주는 것 뿐이지 그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검토할 때는 언제나 직감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 문제를 검토할 때는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의의 기술 때 제가 한번 했어요. 참, 제가 이제 독서교육을 지금 21회인가 하는데 벌써부터 겹쳐요. 책을 고르는데. 그러니까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했던 얘기가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건 거의 법칙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성과는 물 건너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피그마 사건은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안 오셨어요? 합의의 기술 할 때? 있었어요? 그때 피그만 얘기했잖아요. 왜 JFK가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느냐? 그때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CIA 애들. 언제나 합의란 논쟁과 타협을 통해서 나와야지 만장일치로 나오면 한쪽에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죠. 문제를 검토할 때는 언제나 반대 세력,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반대의 의견을 있어야 되느냐? 일단 가장 합리적인, 가장 쏠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드러커가 말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직감력이 좋아진대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자체가 뭐예요? 상상력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끼리 합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뒷북을 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때는 뭐해서 했지만 이미 변한 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실행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누가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뭘 질 것이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조치와 권한 이임을 해줘야 되는가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문제를, 이건 해결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지고 뭐예요? 다시 문제를 주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건 죄로우지만요.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결국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피드백을 걸어서 문제를 도전화하면 뭐가 돼요? 이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자연 상태,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어. 그럼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오는 거야. 예를 들어 병에 걸렸어. 그럼 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어. 그럼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자. 그 건강한 상태는 하나도 나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지라는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되면 뭐예요?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란 초짜 비즈니스맨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틀린 거 아니면 맞는 거야. 근데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대강 맞는 거고 대강 틀린 거야. 세상에는 맞고 틀리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커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럭저럭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럭저럭한 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right, wrong은 컴퓨팅이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할 때도 저는 저럴 수도 있고 저는 이럴 수도 있는 건지 쟤는 흑이고 쟤는 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 상사에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 almost right, almost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건 내가 그냥 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대략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그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의 시작은 팩트가 아니라 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팩트로 하게 되면 이런 얘기만 하겠죠. 근데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데이터와 직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까 얘기해 드렸죠. 데이터는 모아서 컴퓨팅하는 거죠. 근데 뭘 하면 이미 증상이 있어야죠. 그죠? 그럼 뭐예요? 해봤자 과거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직관은 뭐야? 이미 아직 일어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컴퓨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직관력을 높여야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리스크가 따라가죠. 그죠? 리스크가 따라가니까 뭐예요? 언제나 의사결정을 할 땐 논쟁하고 타협해서 almost right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예요, 참. 자, 목표를 달성하는 세 가지 의사결정의 노하우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첫째, 직관을 시작해서 직관을 검증하는 방법. 이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뭘 끌어올리라고 해요? 제가. 논리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논리란 참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논리란 재미가 없는 거고, 논리란 과거의 일을 다루는 거예요. 직관을 끌어내서 내 직관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타협과 논쟁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고, 그렇게 찾아내봤자 그게 뭐예요? almost right. 그 almost를 most right으로 만드는 게 바로 얼마나 투여하는 자원과 실행력이겠죠. 두 번째, 불일치 없는 상황에선 결정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뭐예요? 일단 타협하게 만든다. 싸우게 만든다. 이거 합의의 기술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한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한다. 상상력을 누가 자극하느냐? 내 반대하는 애들이. 걔네들이 없게 되면 뭐가 돼요? 걔네들이 없게 되면 right and versus wrong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걔네들이 있음으로써 almost right, almost wrong이 되고. 자, 그래서 끝났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봄직해요. 제가 강추죠. 책이 딱 보면 재미없어 보여요. 그림도 없고. 근데 원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실력자는 밋밋해. 실력자가 아니니까 안 밋밋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책을 읽거나 뭐 할 때 이런 생각,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읽었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얘기가 누가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멀리 놓고 덜 중요한 건 가까이 놔라. 아까 이런 얘기 하자.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 언제나 전략적으로 다룬다. 전략적으로 다룬다라는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면 맨날 증상만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일은 바쁘기만 되게 바쁜데 뭐예요? 성과는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엔 뭘 할 거냐면 다음엔 코칭 리더십. 연동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이런 했잖아요. 내가 연속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권한위임을 해야 돼. 근데 권한위임을 할 때 아까 얘기했죠. 걔가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코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코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리더십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라는 건 강력하게 옛날처럼 억압으로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려와 요새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죠.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과를 향상시켜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의미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그 사람이 해줌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쪽 일에 몰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또 코칭 리더십의 스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